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순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 말씀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입니다. 이 말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나온 것으로 깊은 의미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제가 삼도수군 통제사로서 일본군과 맞서 싸우던 때에 나온 것입니다. 당시 우리 조선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대대적인 침략으로 전국이 혼란에 빠져 있었고 특히 수군은 거의 전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해 7월 칠천량 해전에서 우리 수군이 대패하면서 전선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수군을 해산하고 육지에서 싸우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수군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조정에서 지금 수군의 전선이 몇 척이나 남아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제가 답한 것이 바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겨우 12척의 배뿐이었고 적의 배는 330척이나 되었습니다. 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제가 믿는 몇 가지 중요한 가치들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저는 우리 수군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비록 수는 적었지만 우리 수군은 뛰어난 전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형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저는 우리의 대의가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대의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셋째, 저는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싸우는 한 우리에겐 승리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저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남은 배의 숫자를 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말 이후 우리는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명량해전에서 우리는 13척의 배로 일본군의 133척을 물리쳤습니다. 이는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말을 기억하세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아직 많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기술, 인맥,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12척의 배입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이 중요한 시험에서 실패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여러분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아직 많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경험, 그리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12척의 배입니다. 제가 경험한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저는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일본군은 빠르게 북상하고 있었고 조선군은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수군을 해산하고 육지에서 싸우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저는 이에 불복하고 수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반역죄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배는 단순히 물리적인 전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수군의 훈련된 능력, 바다에 대한 지식, 그리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결정은 옳았습니다. 우리 수군은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며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12척의 배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자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강점과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12척의 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 경험, 관계, 그리고 꿈과 희망,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배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이 배들을 기억하고 활용하세요. 또한 12척의 배는 단순히 현재 우리가 가진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합니다. 제가 명량해전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에게는 실제로 13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12척에서 한 척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의 배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새로운 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12척의 배는 13척, 14척,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척의 배의 진정한 힘은 그것을 믿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원이 있어도 그것을 활용할 의지와 용기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비록 적은 자원밖에 없더라도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지와 창의력이 있다면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1592년 5월, 저는 첫 해전인 옥포해전에 참가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사들은 전투 경험이 거의 없었고 장비도 열악했습니다. 반면 일본군은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전투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12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군사들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조류와 바람을 이용하여 적선을 공격하는 전술, 거북선을 이용한 기습 공격 등 우리만의 독특한 전략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옥포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한 결과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12척의 배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적다고 느낄 때 그것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의 창의력과 열정, 그리고 끈기가 여러분의 12척의 배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12척의 배는 우리가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명량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수군 모두가 하나가 되어 싸웠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각자가 가진 배를 모아 더 큰 힘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힘들다고 느낄 때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12척의 배와 다른 이들의 배가 만나 더 큰 함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력의 힘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단순히 남은 자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우리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 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나에게 남아있는 12척의 배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과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제 경험을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우리는 칠천량 해전에서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많은 배와 군사를 잃었고 사기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다시 한번 12척의 배를 떠올렸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많은 배를 잃었지만 우리에겐 아직 경험 많은 수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다를 잘 알고 있었고 우리 땅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12척의 배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울돌목이라는 좁은 해협을 이용해 적을 유인하고 격파하는 전략을 세웠고 이는 명량해전에서의 대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겐 12척의 배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절망적인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큰 실패를 경험하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12척의 배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여러분의 경험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 그리고 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살펴보고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인생의 명량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2척의 배의 의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제가 처음 수군에 들어왔을 때 저의 배는 단순히 군사 지식과 체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저의 배는 리더십, 전략적 사고, 그리고 부하들의 신뢰로 변화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배는 젊음과 열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경험과 지혜로 변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여러분이 가진 배를 인식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12척의 배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바로 희망입니다. 제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현실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12척의 배는 여러분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순간에도 여러분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배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척의 배의 힘은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배가 있어도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창의력이 12척의 배를 진정한 힘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 경험을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1598년 노량해전에서 우리는 마지막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때 우리에겐 많은 배와 군사가 있었지만 전쟁의 긴 세월로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12척의 배의 정신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용기와 의지다. 이 마지막 전투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자. 이 말에 군사들은 크게 감화되었고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승리를 거두었고 이것이 7년간의 긴 전쟁을 끝내는 마지막 전투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12척의 배의 진정한 힘은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비록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여러분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여러분의 배를 움직이고 결국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수많은 승리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만의 12척의 배를 발견하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겐 항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12척의 배입니다. 그 배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항상 희망이 있고 새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만의 12척의 배를 발견하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끈기와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힘차게 여러분의 배를 움직여 나가세요. 마지막으로 12척의 배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12척의 배로 싸운 것은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12척의 배는 단순히 여러분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고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재능이 배라면 그 재능으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배라면 그 지식을 나누어 다른 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배라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에게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저는 제가 가진 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전쟁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후대에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난중일기를 썼고 이는 후대 사람들에게 귀중한 역사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12척의 배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가 여러분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우리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의 배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더 큰 가치를 위해 사용할 때 여러분은 더 큰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여러분의 배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2척의 배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바로 성장입니다. 우리는 12척의 배를 통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수군에 들어왔을 때 저의 배는 매우 작고 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경험을 쌓고 지식을 넓혀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배는 점점 더 커지고 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배가 작고 약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경험을 쌓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배는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또한 12척의 배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줍니다. 제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적더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활용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이러한 겸손한 마음가짐이 여러분을 더 큰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겐 항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들은 여러분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들을 현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12척의 배입니다. 그 배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들을 통해 여러분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항상 희망이 있고 새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를 믿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리고 그 배들로 여러분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만의 12척의 배를 발견하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끈기와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힘차게 여러분의 배를 움직여 나가세요. 감사합니다.